예, 식사도 하셨습니까? 도사부일체 궤도식 인사법으로 인사드립니다. 푼돈 굴리는 푼드 매니저. 오늘도 지금 야간 선물옵션 장중인데, 보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은행 파산들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채권이 이제 많이 좀 언급이 되길래, 그냥 채권을 그냥 쉽게, 어, 한번 설명을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권은 뭐냐? 채권은 그냥 종이 쪼가리다. 예, 종이 쪼가리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연에 몇 퍼센트씩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이 있겠지만, 그냥 쉽게, 그러니까 2년 뒤에 2%를 더해서 받는 채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종이 쪼가리를 100만 원을 빌려주고 이 종이 쪼가리를 받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2년 뒤에 2%가 더해져서 102만 원에 받는다. 그냥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10년짜리는 당연히 2년보다 길기 때문에 금리도 높겠죠. 그러면은 100만 원 빌려주고 이 종이 쪼가리를 가져와서 10년 뒤에 다시 갖다 주면 4% 더해져서 104만 원 받는다. 예.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냐 하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은행들이 파산하는 이유가 안정적인 미국 국공채에 투자를 했는데, 예, 미국 국공채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채권의 그 가치가 하락을 해서 손해를 많이 봐서 파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이 국공채 채권 가격이 왜 하락을 했냐? 그거는 뭐냐면, 이 2년물을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샀다고 합시다. 2년 뒤죠. 그러면은 2023년이에요. 근데 이 중간 2022년에 중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상승시켰죠. 예. 기준금리를 거의 우주에다 쏴버렸어요. 네, 자이언트 스텝,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냥 2021년도에 했던 건 뭐냐면, 이 은행, 뱅크, 너의 그 목소리. 이 은행은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금리 차를, 금리 차에서 그 수익을 내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 뭐냐. 일반 사람들한테 예금을 받아요. 너네 1% 줄게.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2년물을 산 거예요. 그냥 2%니까. 1% 빼면 뭡니까? 1%죠. 예. 이게 은행의 수익이란 말이죠. 근데 2021년부터 이렇게 사면은 이거는 많이 되죠. 정상적인 지금 상황이니까. 하지만 작년 중순부터 미국의 어마어마한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예금 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잘 아죠. 적금이 거의 6% 10%짜리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러면은 금리 차이로 수익을 내던 뱅크가, 예? 이게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틀려버린 거야. 완전히 쇠된 거죠. 은행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팔아요? 당연히 팔아야죠. 왜? 예금을 받기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미국 국공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공채든지 어떤 국채든지, 이거는 은행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돈 많은 사우디 오일머니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미국 정부도 많이 가지고 있죠. 일본 정부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이 미국의 국공채를. 그 사람들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팔 수가 있는 거야. 왜? 예금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똑같은 돈 맡겨가지고 2% 먹겠어요?
6% 10%를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100만 원짜리를 샀던 거를 막 팔기 시작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파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95까지 떨어졌다고 칠게요. 100만 원짜리 산 게 95만 원까지 떨어졌어. 예?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2년 뒤에 2%니까 102만 원을 준다고 칠게요. 102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진 거야. 여기다 돈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9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95만 원짜리 사면은 만기에 도래했을 때 얼마를 받았어요? 102만 원 받았잖아. 그러면은 얼마야? 7만 원이죠. 그럼 쉽게 그냥 7%라고 칠게요. 국채 가격은 떨어지면 이 국채의 금리는 상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건데, 마찬가지로 뭐 이제 장기 이제 국채도 똑같지만, 그래서 이 얘기가 그래요. 지금 비정상적인 그 국채 금리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장단기가 역전됐다. 장단기 역전. 이게 뭔 얘기냐면 원래 국채 금리는 장기가 더 크죠. 당연히 돈 빌려준 기간이 기니까 더 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채를 다 던지니까 이거를 다 파니까 가격이 떨어졌어요. 95만 원까지. 그래서 7%로 바뀌었다고 쳐요. 금리는 상승이니까 반대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역전된 거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장단기가 역전이 됐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럼 왜 단기를 먼저 던지냐? 아, 당연히 조금 주니까. 4%보다는 조금 주니까. 이거부터 팔아가지고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뱅크에다가. 예.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예금 금리는 올라가는데 이거를 돌려줄 돈은 없으니까 여기서도 가치가 하락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줄도산을 하는 거죠. 2년이나 길게는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왜냐면 금리 이자를 줘야 되니까 예금주들한테. 지금 이 상황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요. 2년짜리 단기 금리가 10년보다 낮았을 때가 이제 정상적인 거고, 지금 이렇게 기준금리를 거의 로켓을 쏴버리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아예 그냥 아니 우주로 쏴버렸죠. 기준금리를. 네, 그렇게 올려버려가지고 예금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라버리니까 이 2년물짜리를 매도를 해서 여기다가 은행으로 돈이 쏠리게 되고, 많이 파니까 가격은 100만 원짜리가 95만 원짜리로 떨어지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원래 2%라고 쳤으면 이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7%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쉽게 말씀드립니다. 예. 뭐 계산은 이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냥 개념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황이 옵니다. 예.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예. 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 비정상적으로 싸졌다는 얘기죠. 지금 공채가. 예. 국채가. 하지만 여기가 이자를 더 많이 주긴 하지만, 예, 이거보다 더 매력적인 금리가 형성이 됐을 때는 국채를 안 살 이유도 없다. 예, 뭐 휴지 조각이 되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국채 자체가 뭐 나라가 망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미국의 이 안정적인 국공채를 많이 사둔 우리 은행들, 예, 그래서 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채권의 그냥 개념은 그냥 이걸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다. 그냥 종이 쪼가리야. 그냥 종이 쪼가리 받아와서 이거 돌려준 다음에, 예,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그거 플러스 시켜서, 예, 100이 하나 먹는 거지만 이게 거래가 되니까 이 국채 가격은 떨어질 수 있고, 예, 원래 4% 형성되는 게 떨어질 수 있고, 그럼 떨어졌으면 이 금리는 오르게 되는 거죠. 예.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오르는 거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아무튼 저희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좀 식사를 하시고요. 예, 목요일 저녁, 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불금이죠. 예, 또 연차 쓰신 분들 많을 텐데. 아무튼 저기, 푼돈을 굴리는 푼돈행이죠. 다음에도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